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신입회원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입회원들의 복지관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복지관 이용 규칙 안내, 신입회원 환영 인사, 선배 시민 소개와 복지관 동아리, 봉사단 소개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기차고 아름다운 복지관 이용 문화를 위한 하모니 봉사단의 이용 규칙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모니 봉사단 이만희입니다. 하모니 봉사단은 회원관리 통합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복지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지관 이용 규칙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아끼는 전략 운동입니다. 전략은 가정에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특히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는 우리 복지관에서는 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휴지 아껴 쓰기, 수돗물 아껴 쓰기, 종이컵 대신 개인컵 가지고 다니기. 우리가 하는 전략 운동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후배 세대를 위해 우리들이 먼저 전략하는 모범을 보여주면 좋겠죠. 두 번째, 깨끗한 청결 운동. 주변을 청결하게 정돈하기. 고령자들은 시력이 떨어져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위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고 의식적으로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개인 청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손 씻기를 자주 하여 나의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모니 봉사단의 최재규입니다. 잘한다, 칭찬하기 운동.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옛 선조들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웃는 얼굴로 잘한다, 멋지다, 훌륭하다 칭찬해 준다면 상대방도 분명히 나에게 좋은 말로 화답해 줄 것입니다.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우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문화가 된다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복지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봉사하기 운동. 봉사라고 하면 막연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컴퓨터 입문반의 반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입문반의 회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수업 시작 전과 후에 컴퓨터 교실을 정리하고 이런 모든 활동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의 실천, 이것이 봉사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원노인복지관 하모니 봉사단에서 봉사하고 있는 조교섭입니다. 근간에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세 마디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이 실버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는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남한테 신뢰를 했을 적에는 미안합니다. 먼저 사과하는 선배 시민이 되고, 둘째로 조그마한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해서 그런 예절적인 시니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남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줬다면 감사하다는 얘기, 그거 돈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실버들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삽니다. 자식간에도 좀 고맙다, 감사하다, 부부지간에도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은 결국 아주 우리의 마음을 융화시키는 좋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0가구 중 4가구가 독거노인인데 아래에 누가 사는지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사는데 우리 중원노인복지관 우리 회원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전화해서 건강이 어떠신지 이러한 관심 속에서 서로 간의 삶이 아름다워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나와서 친구들도 사귀고 또한 중원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셔서 나머지 인생을 멋있게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중원노인복지관은 교통요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복지사님들이 불철주야 우리 노인복지로 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깨끗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 다 나와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중원노인복지관에서 즐깁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중원노인 종합복지관 신명희 관장님의 신입회원 환영 인사와 선배 시민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중원노인 복지관 신명희 관장님의 신입회원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신명희입니다. 우리 중원노인복지관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복지관이 문이 열리게 되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반갑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선배 시민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 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라는 주제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노인을 선배 시민으로 보고자 하고 또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봤으면 좋겠는데요.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존재일까?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걸 같이 보고 있는 우리 신입 회원들의 생각도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존재로 또 대우받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그 EBS에서 나온 짧은 부분을 조금 보면요. 노인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노인에 대해서 되게 수동적이고 또 돌봄의 대상이고 조금은 의존적이고 이런 맥락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저희 직원들은 특히나 노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태도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나고 우리의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노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히 많지만 아프리카 속담에는 노인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노인을 도서관에 비유를 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삶의 어떤 경험들을 후세대와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덴마크 속담에서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옆집에서 빌려와라, 꼬아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존재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비자에서는 노마지지라는 말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황공이라는 왕이 고죽보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그러고 전쟁을 이제 긴 시간 진행을 하고 추운 겨울이 돼서야 전쟁이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병사들은 춥고 배고프고 되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황공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또 신하에게 묻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늙은 말을 풀어놓으십시오. 그 늙은 말은 길을 잘 찾아서 고향으로 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을 때 그 늙은 말은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어찌 보면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그 길을 찾았다는 늙은 말의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존재는 조금은 힘이 약하고 쓸모가 없고 심각하게는 사회 짐스러운 존재로까지 비유가 됐지만, 노인이 우리 사회에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존재뿐만이 아니라 또 인생의 경험과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후배 세대들과 공유하고 또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로 노마 지지와 또 덴마크 속담과 아프리카 속담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람이 키케로입니다. 키케로라는 사람은 노년이 돼서 오히려 신체적으로는 힘이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사려와 그리고 판단력은 상당히 깊어지고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 선장이 갑판을 오르지 못하거나 물을 길어 오르지 못한다고 해서 선장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통찰력과 그런 경험과 이런 지혜를 통한 사고력이 깊어져서 선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와 또 우리 직원과 같은 젊은이들에게조차 우리 사회에서는 코끼리와 같은 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키케로는 나이에 맞는 힘을 쓰면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경험과 지혜를 통한 그런 사고력과 이런 통찰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100세가 이미 넘으셨는데요. 김영석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소중하고 사회에 필요한 일을 이제 노년이 해야 된다. 그래서 60세부터 오히려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00세가 되면 정신적인 자아가 육체를 이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젊은 날에는 내 젊음과 육체로 내가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찌 보면 정신적인 어떤 자아, 결국엔 내 사고력 그리고 나의 사상으로 나이 들음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무엘 울만이라는 그 사람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늙은이와 그리고 젊은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정신이 냉수주의 눈과 그리고 비관주 얼음으로 덮일 때 20살이라도 늙은이라고 그랬거든요. 누군가는 늙은이는 늘 그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늙은이의 반대는 젊은이죠. 여기에서는 기계가 낙관주의 파도를 잡고 있는 한 80살로 청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젊은이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 잘 가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가는 사람은 젊은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8월 21일을 시니어 시티즌 데이라고 합니다. 선배 시민, 시니어는 선배 아니면 어른 이런 개념인데요. 시티즌은 시민이거든요. 시니어와 시티즌, 선배와 시민의 합성어인데요. 저희도 노인을 선배로 그리고 시민으로 보고자 합니다. 시민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실천하는 선배. 그래서 저희는 선배 시민이라고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루소는 청년은 지혜를 연마하는 시기라면 노년기는 지혜를 실천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 시민은 젊은 날에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리고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제 노년기에서 함께 실천하고 또 그런 것들을 후배 시민과 공유하고 그런 존재를 저희는 선배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복지관은 선배 시민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강부터 8강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원으로 이제 가입하셔서 복지관의 여러 가지들을 이제 경험하실 거고 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기회가 되신다면 선배 시민으로서 선배 시민 대학도 함께 하시고 또 다양한 어떤 실천과 이런 경험들을 우리 중원노인복지관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중원노인복지관의 동아리와 봉사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루터기 봉사단과 디딤돌 동아리입니다.
구루터기 봉사단은 지역사회 내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 봉사단입니다. 디딤돌 동아리는 선배시민대학 수료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로 후배 시민과 공동체를 돌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동아리입니다. 다음으로 JWBC입니다. JWBC는 중원알림이 기자단, ICT 선도자, 중원방송단, 신모라녀 지도가 있으며 미디어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배시민 동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년배 상담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하는 노노상담 봉사단과 회원들의 원활한 복지관 이용을 위해 회원관리 통합지원 활동을 하는 하모니 봉사단을 비롯하여 동년배 간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공동체 건강돌봄 실천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원하는 건강동아리가 있습니다. 중원노인 복지관의 다양한 동아리와 봉사활동에 관심 있으신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관 사용설명서 2편 슬기로운 복지관 생활편을 마치겠습니다. 중원노인 종합복지관과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